네, 안녕하세요. 기계제도 동영상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띵커캐드 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의도치 않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또 이렇게 동영상 수업을 하게 됐네요. 자, 지금 올해가 수업이 별로 안 남았는데 올해 별로 안 남아서 실습을 별로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게 되게 아쉽네요. 전기를 조금 많이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PLC를 할 때나 또는 다른 자격증, 공유업 자격증을 딴다거나 전기 자격증을 딸 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걸 1학년 때 별로 못한 게 되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을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복습하는 겸 진도 나가는 겸 해서 두 가지의 토끼를 한번 다 잡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기유지 회로를 만들었어요. 자기유지 회로를 한번 다시 만들면서 거기에 다른 거를 추가하면서 이제 기능을 한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인 이 전원 장치는 우리가 무슨 회로를 만들던 간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꺼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릴레이를 사용해서 자기유지 회로를 또 만들 거니까 요 릴레이 꺼내주도록 합시다. 릴레이. 릴레이를 두 개 쓸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괜히 회로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회로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간단한 회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름이 전구가 아니네요. 전구인 줄 알았는데. 자, 모두 보기를 선택하면은 재료를 다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구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구. 전구 맞네요. 전구. 오늘은 전구를 두 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전구를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LED 쓰고 싶은 친구는 LED 써도 되는데 LED 쓰려면은 저항도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 가지고 와야죠. 우리가 비접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접점용으로 사용했었던 요 슬라이드 스위치, 그리고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푸시 버튼인 누름 버튼 스위치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자기유지 회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는 거는 시퀀스 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제어는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원할 때 끄고 원할 때 킬 수가 있어야지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할 때 켜고 원할 때 끄려면 그 조작하려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한 장치가 푸시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조작 장치를 우리가 입력 장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원 장치가 가장 우선이고, 전원에서 전기를 공급을 하면 입력 장치로 들어가고, 그 입력 장치가 제어 장치를 통해서 출력 장치로 가서 출력 장치를 우리가 원할 때 켜고 끌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제어 시스템인데, 요 릴레이라는 애는 제어 장치로서 지금 시퀀스에서는 제어 장치로 사용되지만 PLC 회로에서는 얘는 출력 장치입니다. 그거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까진 몰라도 되고, 자격증 시험 보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유지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일단 스위치가 양에서 일단 연결을 해줘야겠죠. 빨간색으로 해서 연결을 간단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코일이 자석이 될 수 있도록 코일에 전기를 공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그냥 일단 한번 켜볼게요. 이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 보여주려고 복습 차원에서 지금 연결해 본 거예요. 이거 연결 안 해도 돼요. 초록색 부분.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원이 공급, 이쪽을 잘 봐야 됩니다. 이쪽.
전원이 공급됐을 때 접점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면서 A 접점은 붙고 B 접점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쪽 기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릴레이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접점이 아니라 코일입니다. 코일. 가장 먼저 코일에 배선을 해줘야 돼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것과 흐르지 않는 것에 따라서 릴레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선을 해야 되는 곳은 요 코일입니다. 코일. 작동이 안 됐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코일이 되겠고요. 일단은 코일을 연결해서 괜히 뗐네요. 그냥 연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연결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켰을 때 전원이 A 접점으로 들어와서 요 전구를 키는 회로를 오늘 만들 거예요. 자기 유지 시켜가지고 그러려면 일단 C접점이 있습니다. C접점. 지금 C접점이 터미널 4번이 C접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A접점으로 연결해서 릴레이가 작동했을 때 전구가 켜지는 간단한 회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8번에 연결하든 4번에 연결하든 상관은 없는데 오늘 새로운 회로를 만들려면은 요 4번에 꼭 연결을 해야 돼요. 4번에 연결을 안 하면은 동작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 점을 꼭 유의해서 지금 연결을 하세요. 자, 그러면 뭐 할 거냐면 여기 이 부분이랑 연결을 해줍시다. 이 부분이랑 C접점이랑 연결을 해줄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러면은 코일이 작동이 하기 전에는 어쨌든 이쪽에 전압이 걸립니다. 전압. 하지만 이쪽 A접점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터미널 8번으로 전류가 흐를 수는 없어요. 왜냐?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코일이 작동을 하면 이쪽 붙으면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이 터미널 8번을 통해서 전류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나가서 이 램프로 흐르게 된다면 그 전기라는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면서 전구의 불빛을 켜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그겁니다. 거창하지만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시뮬레이터 켜서 확인을 해보면 켜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코일 자석되면서 A접점 붙고 이쪽으로 전류가 원활하게 흘러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까 불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게 우리가 클릭을 했다가 손가락을 떼더라도 계속 전구에 불이 켜지는 자기유지 회로를 만들었어요. 그걸 복습을 해야 되는데 자기유지 회로를 만들려면 일단은 전원이 일단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원. 그래서 다른 접점 두 번째 접점에다가 우리가 연결을 해주어야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자기유지 접점은 초록색으로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이 코일 쪽으로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손가락을 떼더라도 이쪽에 전류가 A접점을 통해서 코일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손가락을 떼서 이쪽에 전류가 차단이 되더라도 자기 자신인 A접점이 코일을 켜줘서 코일은 계속 자석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상태가 자기유지 회로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눌렀다가 떼더라도 자기유지가 돼서 전구가 계속 켜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만들었더니 얘를 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끄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대부분의 친구들한테 이거를 눌렀다가 얘를 끄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처음에 물어보면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미 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눌렀다가 켜지고 눌렀다가 꺼지는 그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회로를 만들듯이 어떤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동작하도록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만들어진 걸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하고 만들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자, 우리는 끄는 스위치를 따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 스위치 쓰려고 하는데 중간은 C 접점이 되고 왼쪽은 B 접점, 오른쪽은 A 접점이 된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붙어 있으니까 B 접점이고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쪽은 A 접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가 C 접점으로 연결을 해주고 얘는 이렇게 터미널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모양이 약간 안 예쁘네요. 모양이 안 예뻐도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럼 아까랑 동작은 똑같은데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회로를 지금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계속 A 접점 쪽으로 가 있으면 이쪽으로 전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 버튼을 눌러도 이 전구는 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푸시 버튼이면 좋았던 게 손가락을 눌렀다가 그냥 떼버려도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얘가 슬라이드 스위치, 즉 고정형 스위치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해요.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C접점 사용해 보려고 했어요. C접점. 지금 얘는 A접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푸시 버튼을 클릭해서 릴레이가 작동했을 때 A접점 붙었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B접점에 연결해 놨다면 처음엔 켜져 있지만 스위치 눌렀을 때 꺼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요 전구 1번 얘는 A접점에 연결해 놓고 전구 2번 이 친구를 B접점에 연결했을 때 두 전구의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C접점은 우리가 조금 잘 알아두어야 되는 회로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푸시 버튼에서도 C접점을 사용해 봤고 그 C접점으로 우리가 수행평가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작은 아마 대충 예상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상을 꼭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얘를 이렇게 이걸 파란색으로 할 걸 그랬네. 우리 학교에서 파란색을 사용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파란색으로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 사실을 잠깐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램프는 램프끼리 연결해서 마지막에 MCCB까지 연결하는 파란색 부분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할 텐데 그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한쪽이랑 연결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쪽에. 근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한 곳에 지금 3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고 했고 실제 시퀀스처럼 우리가 연결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 얘는 이렇게 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시퀀스에서는 맞아요. 시퀀스는 전선을 최대 2개까지밖에 연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얘는 B접점에 연결되어 있고요. 얘는 A접점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 켜져 있고 얘는 처음에 꺼져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얘는 꺼지고 얘는 켜지는 그러한 회로가 되겠죠. 켜져 있고 꺼져 있습니다. 누르면 켜지고.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게 이렇게 이 슬라이드 스위치를 꺼버리면 아예 이쪽으로부터 전원이 아예 차단이 되기 때문에 둘 다 꺼집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이었다면 얘를 눌렀을 때 얘가 다시 켜질 텐데 그러한 회로를 지금 만들 수가 없네요. 푸시 버튼에 B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켜줘야 돼요. 그래서 C접점을 사용하게 되면 C접점의 C는 공통을 의미합니다. 공통인 접점. 얘는 A접점, 얘는 B접점에 연결되어 있지만 전원이 공급되는 부분은 이 C접점이라는 애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 4번을 통해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들어가고 지금 A접점은 떨어져 있어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들어가는데 접점, 즉 푸시 버튼을 눌러서 코일이 자석이 되면 이쪽은 떨어지고 이쪽은 붙으면서 이쪽으로 흐르던 전류가 터미널 5번, 6번으로 빠져나가던 이 전류가 터미널 여기 8번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쪽으로는 전류가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얘는 꺼지고 얘는 켜지는 그러한 회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네 둘을 따로따로 제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얘네 둘이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유는 C접점이라는 공통인 애를 썼기 때문에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제어하고 싶다. 버튼 1번을 누르면 얘가 켜지고 버튼 2번을 누르면 얘가 켜지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릴레이를 2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C접점과 그냥 A접점, B접점을 갖고 있는 스위치 2개를 썼을 때와 C접점 1개 스위치를 썼을 때 동작의 차이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봤었죠. 여러분들 2개 다 만들어 봤고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회로를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복습하면서 또 C접점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요 자기유지 회로랑 C접점 복습하면서 이 회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귀찮다고 하지 말고 꼭 회로를 만들어서 과제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과제를 잘 제출합시다.